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스터고입니다. 읽고 보고 맛보고 즐기고 매달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하는 이달의 무료 콘텐츠를 함께 즐기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2개의 3D 에셋, 2개의 개발 키트, 1개의 VF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른 카트에 담아주고 결제해줄게요. 이번 달에는 무려 83만 8,100원입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에셋은 스타일라이즈 레드스케이프 5 바이옴스입니다. 이 에셋의 특징은 다른 로우폴드 에셋과 다르게 RVT, 즉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를 사용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RVT는 얼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텍스처와 텍스처 샘플링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RVT를 사용하면 씬의 복잡성을 줄이고 다양한 재질이 함께 사용될 때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합니다. 이 에셋을 보면 높이에 따라 랜드스케이프와 블렌드되고 있는 부분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블렌드되고 있습니다. 머티리얼 인스턴스의 값을 조절해서 더욱 많이 블렌드되거나 더 적게 블렌드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랜드스케이프의 페인팅이 다르게 적용된 곳으로 이동시키면 에셋의 텍스처도 함께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기능도 RVT 기능입니다. 물론 PDO, 즉 픽셀 뎁스 오프셋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더욱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 주로 RVT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이 바위를 로테이션 시켜 보겠습니다. 현재 바위의 위쪽으로 모래가 쌓여 있는데 만약 이렇게 회전시켜서 배치했을 때는 모래가 다시 위쪽으로 쌓이는 게 자연스럽겠죠? 머티리얼 인스턴스에서 RVT 부분에 유즈탑 벌텍스 RVT 마스크를 끄고 아래 유즈탑 레이어 RVT를 켜보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월드를 기준으로 위쪽 면에 모래가 쌓였고 기존 옆면에 있던 모래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강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게 될 텐데요. RV를 통해 텍스처를 입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모든 에셋의 UV가 모두 다를 텐데 어떻게 텍스처가 늘어나지 않고 적절하게 적용될까? 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바위 같은 경우도 이쪽의 삼각형은 넓고 이쪽은 좁은데 어떻게 일정하게 텍스처가 매핑되는 걸까요? 이건 트라이플래너 매핑이라는 표면의 매핑 방법 중 하나로 복잡한 지형이나 모델의 텍스처를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에셋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기존의 텍스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텍스처가 모델에 맞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다른 에셋에 적용을 시킨다면 어느 부분은 늘어나 있고 어느 부분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복잡한 메쉬에 다른 머티리얼을 적용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쉽게도 일정 패턴을 가지고 있는 머티리얼인데도 불구하고 패턴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느 부분은 늘어나 있거나 구겨져 있습니다. 트라이플래너 방식으로 매핑한 에셋을 보면 이렇게 에셋의 UV에 구애받지 않고 잘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와 트라이플래너는 주로 함께 사용되는데요. 간단하게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에셋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에셋을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이 일부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버추얼 텍스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RVT를 활성화해 줘야 됩니다. 프로젝트 세팅, 렌더링, 버추얼 텍스처에서 버추얼 텍스처 지원 활성화를 활성화해주고 에디터를 재시작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레벨이 정상적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저희만의 레벨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새로운 베이직 레벨을 만들어 줄게요. 바닥은 지워주고 랜드스케이프 모드에서 머티리얼을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머티리얼은 스타일라이트 랜드스케이프 5 바이옴스 글로벌 머티리얼 인턴스를 보면 mi 언더바 랜드스케이프 마스터 머티리얼이 있어요. 이걸 적용시켜 줄게요. 그리고 생성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레이어를 적용시켜 줘야겠죠? 페인트로 넘어가서 레이어 인포를 다 만들어 줄게요. 네, 그럼 머티리얼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이 적용되어 있긴 한데 색상이 조금 이상해요. 다시 선택 모드로 돌아와서 랜드스케이프를 클릭하고 디테일 패널을 보겠습니다. 버추얼 텍스처에서 그리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엘리먼트를 2개 추가해 주시고요.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를 넣어 줄 건데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RVT를 넣어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RVT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 이걸 넣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RVT 랜드스케이프 하이트 이거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 파일은 이 경로에 있어요.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 같은 경우는 텍스처,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 이곳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의 내용을 보면 버추얼 텍스처 크기와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남겨놓을게요. 제작자분께서 이렇게 퀄리티를 설정해 두었고 하이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처리해 두었습니다.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를 새롭게 만들어서 적용시켜줘도 되는데 그럼 관련된 머티리얼도 수정해줘야 돼요.
레퍼런스 뷰어를 보면 이 머티리얼과 머티리얼 함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바꿔줘야 돼서 기존에 있던 걸로 사용해 줄게요. 다음으로 액터 배치 패널에서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 볼륨을 레벨에 배치해 주겠습니다. 레벨에 아무 곳에나 배치해 줄게요. 이 볼륨을 통해 랜드스케이프의 어느 부분까지 이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를 적용할 건지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랜드스케이프가 이 볼륨 범위를 벗어난다면 볼륨 밖에 있는 랜드스케이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일일이 저희가 크기를 맞춰줄 필요는 없고 RVT 볼륨의 디테일 패널을 보면 바운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로 랜드스케이프를 선택해주고 그리고 버추얼 텍스처를 적용시켜 줄게요. 조금 전에는 버추얼 텍스처를 2개 적용시켜줬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VT를 1개 더 배치해줘야 돼요. 일단 이곳에 기본적인 머티리얼을 제공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RVT 볼륨을 1개 더 복제한 다음에 이곳에는 하이트로 적용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바운드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죠? 이걸 한 번씩 클릭해 줄게요. 볼륨의 크기를 보면 랜드스케이프보다 약간 더 여유있게 설정이 되어 있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볼륨의 크기가 랜드스케이프와 거의 동일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랜드스케이프의 스컬프팅을 통해 랜드스케이프의 크기가 변경된다면 이렇게 볼륨을 벗어난 랜드스케이프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컬프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RVT 볼륨에서 다시 한 번 더 바운스 설정을 눌러줄게요. 간단하게 페인팅을 하고 머티리얼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인팅은 완료되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에셋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쉬를 배치해보면 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외의 메쉬를 배치해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조각상의 마스터 머티리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머티리얼 펑션 콜 노드를 배치하고 mf_rvt 노드를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절트 부분과 머티리얼 어트리뷰트 부분을 연결해 줄게요. 혹시라도 머티리얼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머티리얼에서 제작을 하셨을 텐데 이곳에 Make Material Attribute 노드를 배치해 주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던 것과 동일하죠? 여러 가지 값들을 이곳에 다시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모두 연결을 시켜줬다면 왼쪽 디테일 패널에 머티리얼 부분을 보면 머티리얼 어트리뷰트 사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주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쪽으로 연결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나서 이 노드 2개 사이에 조금 전에 배치했던 것을 이렇게 배치해주면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해주고 적용, 저장, 그 다음에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보면 이렇게 RVT라고 카테고리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활성화해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이 조각상도 잘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대비와 강도 등의 여러 가지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을 한번 살펴볼게요. 레벨에 보면 카메라가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이런 폴리지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인데요. 폴리지의 컬 디스턴스를 통해 멀어지면 폴리지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레벨에 적용되어 있는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측에 랜드스케이프 그래스라고 되어 있는 노드를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들이 적용되어 있어요. 하나의 AGT를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인덱스마다 여러 가지 값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거리에 따라서 사라지거나 보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컬 디스턴스 이 부분입니다.
컬 디스턴스 끝이 100m까지만 보이게 되어 있는데 1000m로 한번 바꿔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방금 설정한 바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1km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LGT들을 하나씩 들어가서 설정하기는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프로퍼티 매트릭스를 사용해 줄게요. 변경하고자 하는 모든 LGT를 선택해주고 우클릭, S 액션, 프로퍼티 매트릭스에서 선택 편집 이거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퍼티 매트릭스 편집창이 나오게 되고 방금 선택했던 LGT들도 보이고 있어요. 이곳에서 아무 LGT나 선택해서 오른쪽을 보면 고정된 열에 그래스 다양성의 인덱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LGT가 가장 많은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얘는 3번까지 있고요. 얘는 5번, 얘는 8번. 네, 8번이 가장 많은 것 같네요. 여기서 인덱스를 열어서 보면 이전에 LGT에서 봤던 값과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변경시키고 싶은 값은 컬 디스턴스 끝의 디폴트 값. 이 값을 변경시키고 싶기 때문에 이 값을 왼쪽을 보면 하얀색으로 핀이 있는데 이 핀을 클릭해서 꼽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에 보이는 열에 추가가 되는데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인덱스 1번부터 8번까지 모두 꽂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찾아서 꽂아주셔도 되고요. 상단에 디폴트라고 검색해주고 컬 디스턴스 끝 디폴트만 찾아서 핀을 꼽아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편하신 방법을 사용해 줄게요. 모두 핀을 꼽았다면 하나의 값을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값으로 수정해 줄게요. 0 한 개만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칸을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모든 값을 선택해 주고 컨트롤 V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해 볼게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잘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컬 디스턴스 값이 높아질수록 렌더링 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퍼포먼스에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다만 작업하실 때는 이 값을 낮춰놓는다거나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에서 그래스 부분의 노드를 끊고 작업하시다가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다시 이쪽에서 연결시켜주는 것도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작업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프로퍼티 매트릭스를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 이 탭을 닫으면 다시 처음부터 핀을 찾아서 꼽아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으로 트라이 플래너에 대해서 살짝 다뤄보겠습니다. 트라이 플래너 같은 경우는 기존 텍스처의 UV 값을 다시 매핑해주는 개념인데요. 기존 메쉬의 UV를 신경 쓰지 않고 월드를 기준으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옆에서 바라봤을 때의 값을 새로 매핑해줍니다. 즉, Z축에서 바라봤을 때와 S축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Y축에서 바라봤을 때의 기준으로 매핑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런 개념이고요. 노드로 살펴보면 이렇게 기존에 텍스처가 있고 이쪽에 월드의 값을 가져와서 X, Y, Z축 각각의 값에서 바라보는 값을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매핑을 해주고요.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곱하고 더해서 베이스 컬러로 연결해 줍니다. 트라이 플래너에 관련된 강의 영상은 유튜브에 굉장히 많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RVT, 트라이 플래너, LGT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금세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에셋은 메가매직 VFX 번들입니다. 이펙트는 크게 세 가지로
25개의 공격 이펙트, 스물여섯 개의 방어 이펙트, 열 가지의 아우라 이펙트, 총 21가지의 이펙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화려한 이펙트를 사용하는 영상 제작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겐 이 에셋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라미터를 변경하시면서 멋지고 화려한 여러분들만의 이펙트를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에셋은 울티메이트 캐릭터입니다. 울티메이트는 최종적인, 궁극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마켓플레이스에 울티메이트라는 단어 타이틀을 걸고 에셋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많이 아쉬운 에셋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울티메이트 캐릭터는 정말 이름에 걸맞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제작하려는 프로젝트와 유사하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쭉 나열하자면 AI와 플레이어 모두 기본 공격, 콤보 공격, 방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무기 사용, 스킬 사용, 이에 따른 UI 지원, 몬스터 타겟팅, 체크포인트, 피거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테이블과 블루프린트가 굉장히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블루프린트에는 모두 코멘트가 달려있어 뜯어보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지난달 인벤토리 키트처럼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게 개발자분께서 이 에셋을 사용하는 방법을 무려 A to Z 수준으로 그것도 영상으로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자동 자막을 켜시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얼리얼 엔진 4 버전이긴 한데 따라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얼리얼 엔진 AI에 대한 개념이 전무하신 분들은 AI에 대한 개념을 익히시고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에셋은 지중해 해안입니다.
이 SS의 특징 중 하나는 프로시저럴 폴리지 스포너를 사용했다는 건데요. 먼저 PFS를 사용하기 위해선 에디터 설정에서 프로시저럴 폴리지 이거를 검색하고 이 부분을 활성화해 줘야 됩니다. 에디터를 별도로 재시작은 할 필요 없고 이렇게만 활성화해주면 콘텐츠 브라우저 클릭 폴리지 부분에 프로시저럴 폴리지 스포너 이게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폴리지 모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 폴리지 모드에서는 직접 브러쉬를 통해 식생을 배치해 주었어야 했는데요. 광활한 레벨에서는 배치와 수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PFS를 사용하면 볼륨으로 영역을 지정하고 클릭 한 번만으로 손쉽게 식생을 배치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 같은 경우는 랜드스케이프 페인트의 영향을 받지만 PFS는 볼륨을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현재 이 레벨에서 PFS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디테일 패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박스의 크기를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통해서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서 보시면 브러쉬 세팅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X, Y, Z의 값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아래에 브러쉬 쉐이프를 보면 현재 박스로 되어 있는데 박스뿐만 아니라 콘, 스피어, 실린더 등 다양한 형태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널 폴리지 스포너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럼 위쪽에는 크게 건드릴 게 없고 아래쪽에 폴리지 타입이 있습니다. 폴리지 타입 오브젝트를 추가해 줌으로써 볼륨 내에 어떠한 식생들을 적용시킬지 선택할 수 있어요. 또한 이곳에는 스태틱 메쉬 폴리지 에셋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생 하나하나의 크기, 밀도, 컬 디스턴스 등 다양한 값을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밀도나 컬 디스턴스를 수정하게 될 텐데 식생이 많을 경우 하나하나 들어가서 수정하기 까다롭습니다. 조금 전 다른 에셋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프로퍼티 매트릭스에서 선택 편집을 통해 대량의 에셋을 손쉽게 편집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식생들이 바람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식생들의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들어가서 윈드 부분의 값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머티리얼 파라미터 컬렉션으로 한 번에 바람의 속성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월드 세팅스 폴더에 보면 머티리얼 파라미터 컬렉션 글로벌 윈드 라는 에셋이 보이고요. 이쪽에서 바람의 강도, 바람의 속도, 바람 타일링, 그리고 윈드 노이즈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뷰어를 보면 현재 이렇게 3개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머티리얼 함수들이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식생들의 머티리얼에 모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강도를 100으로 바꿔서 조정했더니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텍스처 메모리 관련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식생들은 메가스캔 데이터이기 때문에 4K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처 메모리에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텍스처를 보면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는 4K까지 지원하면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노말이나 러퍼니스, 메탈릭 같이 베이스 컬러만큼 비중이 높지 않은 텍스처들은 4K까지 렌더링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메가스캔 데이터들을 픽셀에서 일일이 하나씩 찾아주고 2K나 1K로 텍스처를 다시 받아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겠죠?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텍스처를 필터링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텍스처나 한번 살펴볼게요. 이 텍스처 같은 경우는 하나의 텍스처에 3가지의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메탈릭 값은
아무런 값이 없는 0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텍스처 같은 경우는 4K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000kb나 되는 용량의 텍스처를 사용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R 값과 G 값에 있는 값도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럴 경우 얘를 4K가 아니라 1K나 혹은 그 절반의 값까지 내려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얼리어 엔진 내부에서 텍스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텍스처를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셀렉션, 프로퍼티 매트릭스에서 선택 편집 이걸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컴프레션 이 부분을 볼게요. 이쪽에 보면 최대 텍스처 크기가 있습니다. 이 핀을 꼽아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최대의 값을 넣어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2K를 최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전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대 텍스처 크기 이쪽에 2048 값을 넣어줄게요. 텍스처의 크기에는 반드시 512, 1024, 2048, 4096 이러한 제곱수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는 2K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러프니스, 메탈릭, 노말 같은 경우는 2K도 굉장히 과분합니다. 일단 쭉 다 섞여 있으니까 최대값이 2048을 모두 적용시켜 줄게요. 일단 저장을 해주시고요. 다른 값들은 따로 분리해서 프로퍼티로 불러주겠습니다. 저같이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프로퍼티를 닫아주시고 콘텐츠 브라우저를 다시 보겠습니다. 개발자분께서 다행히 구분할 수 있게 텍스처의 이름 끝에 이런 식으로 언더바 BC, 베이스 컬러죠. 언더바 마스크, 언더바 노발 이런 식으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먼저 노말을 한번 처리해 볼게요. 여기 검색창에 언더바 N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노말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전체 선택하고 한 번 더 프로퍼티로 처리해 줄게요. 노말 같은 경우는 1K까지 낮춰줘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컴프레션에서 최대 텍스처 크기를 선택해주고 전체 선택 그리고 이쪽에서 값을 변경시켜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저장시켜주겠습니다. 이번에는 ORM 텍스처도 변경시켜줄게요. 얘네 같은 경우는 512까지 낮춰줄게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마스크도 있던데 얘네도 한번 낮춰주겠습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는 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너무 값을 낮춰주게 될 경우 마스킹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처리해 줄게요. 저는 일단 간단하게 512까지 낮춰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기존에 전부 4K로 사용했던 것과 큰 차이점이 있나요? 얼핏 봐서는 전혀 모르겠죠? 웬만큼 티가 나지 않습니다.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는 4K에서 2K, 2K에서 1K 이런 식으로 단계가 내려갈 때마다 눈으로 확연히 티가 나는데 노말이나 오파시티, 메탈릭, 러프니스 같은 경우는 값을 줄여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메가스캔 데이터인 만큼 시네마틱급 촬영을 원하신다면 다시 텍스처 크기를 원하시는 만큼 올려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바꿨던 값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텍스처를 열어서 보면 우측 상단에 디테일이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임포트된 4K로 되어 있는 것은 이 텍스처가 엔진에 처음으로 임포트 될 때의 임포트 텍스처 크기입니다. 4K로 들어왔고요. 근데 그 아래 보시면 표시 최대 인게임 이 부분을 보시면 2K로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4K 데이터지만 게임 내에서는 2K까지만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아마도 이 레벨을 열었을 때 왼쪽 상단에 텍스처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그러한 경고 문구가 나왔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방금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인게임 내의 텍스처 크기를 줄였다면 이 경고 문구가 없어졌거나 혹은 메모리 값이 굉장히 낮아졌을 겁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해당 에셋 살펴봤고요. PCG가 나와서 PFS가 많이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PFS를 보니 굉장히 반갑네요. 그렇다고 PFS를 아예 못 쓰는 건 아니고 PFS는 PCG보다 좀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간단한 처리는 PFS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에셋은 월드 디렉터 NPC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많은 NPC가 있는 게임을 만들기에 이상적인데요. 플레이어와 폰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주 적은 비용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게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 같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레벨에 적합한 시뮬레이션이에요. 이 플러그인의 작동 방식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단계는 폰이 카메라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모든 구성 요소와 스켈레탈 메시, 렌더링 비활성화, 애니메이션 재생 등이 최적화됩니다. 2단계는 플러그인에서 설정한 일정 거리보다 캐릭터로부터 멀어지면 NPC가 보이지는 않지만 레비 메시를 기반으로 벽과 장애물을 우회하면서 레벨을 계속해서 이동하는 등의 설정이 유지됩니다. 3단계는 폰의 수가 줄어듭니다. 4단계는 폰의 움직임이 멈추게 되고 3단계 거리까지 다시 돌아와야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 3, 4단계 같은 경우는 폰이 비헤이비어 트리를 수행할 수 없지만 레벨을 돌아다니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총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한번 사용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는 엔진에 설치를 한 뒤에 프로젝트 세팅 플러그인에서 월드 디렉터 프로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봐는 레벨에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콘텐츠 브라우저 우측 상단 세팅에서 플러그인 콘텐츠 표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엔진 플러그인스에서 월드 다이렉터 프로 해당 폴더를 찾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프린트 폴더를 열어줄게요. 이쪽에 보면 컴포넌트를 제외하고 총 4가지의 블루프린트가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bp 월드 다이렉터 npc 프로가 있는데 이거를 레벨에 배치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npc, 즉 AI죠. AI가 레벨을 이동하기 위해선 내비메시 바운드 볼륨을 레벨에 배치해 줘야 됩니다. 액터 배치 패널에서 내비메시 바운드 볼륨을 레벨에 배치해 주고요. 그럼 적당한 크기로 레벨에 배치해 준 다음에 키보드 P키를 눌러서 내비 메시가 잘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NPC 폴더로 들어가 줄게요. 여기 NPC 폴더를 보면 이런 식으로 블루프린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NPC 블루프린트 같은 경우는 크게 특별한 건 없고 여기 bp npc 데이터 프로 컴포넌트 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컴포넌트의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어느 반경만큼 돌아다닐 건지 어느 속도로 돌아다닐 건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메시를 하나 만들어서 추가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는 스켈레탈 메시가 사용되어서 비용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멀리 있을 때는 얘가 그렇게까지 티가 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스태틱 메시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벤트 그래프를 보면 크게 특별한 건 없고 내비 메시 볼륨 상에서 이렇게 무브트를 통해 이동할 수 있게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해당 액터에 여러가지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레벨에 배치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공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보시면 NPC 스포너 프로가 있습니다. 얘를 레벨에 배치해 줄게요. 이 블루프린트를 레벨에 배치해주면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NPC들을 자동으로 스폰해주는 블루프린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파란색 박스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테일 패널을 보면 이렇게 박스의 크기 그리고 박스를 가로 혹은 세로로 몇 개만큼씩 배치할 건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어 클래스에는 저희가 직접 플레이하는 캐릭터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NPC들을 자동으로 배치할지 아래쪽에 NPC 클래스 배열이 있습니다. 이쪽에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직접 배치한 것 외에도 자동으로 캐릭터들이 배치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조금 전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렌더링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캐릭터 주변으로 이렇게 NPC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돌리고 있으면 NPC들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렌더링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렌더링을 한번 동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 카메라 밖에 있던 NPC들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림자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1단계 부분에서는
카메라에 있었던 NPC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렌더링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스켈레탈 메시들을 안 보이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렇지만 이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멈춰있지 않고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렌더링 되고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만들려는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군중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정말 이 플러그인은 여러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한번 직접 적용해 보시고 활용해 보세요. 네, 이렇게 24년 7월 이달의 무료 콘텐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음에 드는 에셋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기 위한 듣고 보고 맛보고 즐기고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스터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